예, 안녕하십니까. 관광학 개론 14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14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화요일날 오후 1시 50분입니다. 오전에 2학년들 자원해설 수업을 했고요. 어제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했죠. 자, 마지막이니까 수업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가볍게 뭐 과제만 제출하실 분은 제출하시라고 보너스를 드립니다. 과제는 새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죠. 오미크론 그죠? 네 글자입니다. 오미크론. 초성은 이응, 미음, 키역, 리을 써서 뭐 여기서 스톱을 하시든지 계속 들으시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오미크론은 첫 번째 과제고요. 예, 어저께는 제 방의 컴퓨터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출석 결석 정리를 못 해드렸죠. 어저께 오후에 컴퓨터를 수리를 하고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딴 거 없고요. 제가 대학 교수하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수강생들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됐습니다. 또 오늘도 난리죠. 세계 각국이 항공편을 막고요. 또 스위스인가는 스키 월드컵 게임인가요? 뭐 그런 걸 하는데 취소했다고 그래요. 이러다가는 북경에서 하는 중국에서 하는 동계 올림픽도 뭐 연기가 될지 이제 막 짜증이 날라 그래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하는 걸 감지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변화에 적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적응을 안 하는 사람들, 교수님 저는 변화에 적응 잘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는 동영상 수업과 대면 수업이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수업은 안 듣고 대면 수업은 대충 하고 이유를 물어보면 도대체 산만해서 안 되겠어요. 뭐 정신줄이 스케줄이 꼬여요. 변화에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도태됩니다. 어저께 동영상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경험이라고 그랬죠. 관광의 사회학적 성격에서 관광은 경험이다. 근데 모든 것이 경험이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험을 잘 간직한 사람은 다음번에 오는 또 다른 바이러스, 코로나 끝나고도 또 다른 바이러스에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은 여행사, 항공사 반짝 살아나다가 다시 푹 내려가고 있죠. 아마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 패스,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갖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겠죠. 왜 안 맞냐? 어저께 설문조사를 보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100%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게 50 몇 프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나온 게 30 몇 프로고요. 글쎄, 뭐 어느 게 옳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어느 게 옳다고는 얘기는 못 하겠으나 안 맞은 사람도 안 맞은 사람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작년 처음 코로나가 왔을 때 대구가 난리 났죠. 신천지. 서울에 있는 호텔들도 예약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왔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고 지나면 잊어버리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죠. 자, 옆으로 샜고요. 오늘은 관광의 사회적 시각과 효과. 예. 자, 여기 봅시다. 21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패러그래프 관광 옹호론적 시각과 관광 비판론적 견해로 구분한다. 관광 옹호론적 시각이라는 관광을 좋아하는 사람, 관광을 옹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옹호라는 건 좋아하고 동의하고
그다음에 관광 비판론적 시각은 관광 나쁜 거다. 그건 없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또 양면성이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이에 둘 사이에 조화를 이뤄내는 게 정치력이죠. 그리고 그 사회의 민도고요. 항상 극과 극은 존재를 해요. 어떤 문제에서든 간에. 좀 전에 백신 패스 갖고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로 얘기했죠. 그걸 슬기롭게 극복하는 거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나라 국민들의 민도. 교수님, 관광에서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요? 예, 관광은 계속해서 어제 출석 수업에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세요. 사람들이 꽉 막혀 있으니까 놀러 가고 싶죠. 놀러 가려고 그러다가 또 나오니까 막혔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오늘 한 교수님하고 밥 먹고 나서 뉴스를 보면서 토론했는데 병상 가동률이 95%래요. 더 이상 병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극한 상황으로 지금 작년에 코로나 왔을 때 이탈리아 같은 게 길거리에 막 쌓여 있었죠. 시체들이 쌓여 있었고 병원에 못 들어가서 길바닥에 선진국일수록 그랬거든요. 항상 양자가 싸우는 구조예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회의 그런 현상을 어떻게 알아야 돼? 그렇다고 사회 모든 현상, 내가 무슨 감염병 전문가도 아니면서 코로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는 관광에서 어떤 면에서 옹호론적, 즉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원래대로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더 키워주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좀 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인데 그거 해봐야 잘 안 맥히더라고요. 긍정적인 건 제가 항상 하는 스타일이 그러거든요. 긍정적인 건 내비두면 돼요. 몰라도 돼요. 알면 좋고요. 몰라도 신경 안 써도 긍정적이니까 그대로 가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은 해소해 줄 필요가 있죠. 그걸 해소를 못하면 항상 그 덫에 갇히는 거죠.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관광 옹호론적 시각은요. 대긍정 뭐죠? 맨 밑에서 두쳤죠. 관광이 가져오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관광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지역, 집단과 개인 간의 상호 의존을 깊게 함으로 인류 평화와 상호 우위를 돈독히 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관광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평화라고 그랬어요. 관광이 추구하는 이념은 세계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옹호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서로 만날수록, 대화를 나눌수록 서로를 이해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의 편견은 굉장하거든요. 참고로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갔고요. 앞으로 세니까 말고 이슬람을 잘 모릅니다. 이슬람교를 믿지도 않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슬람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테러리스트, 9.11 폭파 사건, 뭐 총기, 뭐 그런 것들만 기억을 하거든요. 실제로 만나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상당히 평화롭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3학년에 문화관광 시간에 종교에 관한 걸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넘기고요. 그러니까 왜 이슬람을 얘기를 하면 만나보지도 않으니까 그들에 대해 비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나면 저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평화를 추구하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관광은 서로 교류를 해야만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랜선 관광, 그 다음에 줌으로 수업하고 하는 걸 하는데 저는 그 메타버스나 뭐 그런 게 관광에는 그렇게 영향을 끼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지식이 짧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관광은 현지에 가야 됩니다. 통영 앞바다를 아무리 멋있게 보여줘도 그거는 글자 그대로 통영 앞바다 사진이죠. 우리가 거실에 앉아서 편안한 복장으로 뭐 추리닝 바람으로 하든지 잠옷 바람으로 앉아서 뭐 먹어가면서 본다고 해도 그 느낌과 현지에서 공기를 마시면서 그걸 자연을 느끼면서 보는 느낌은 결코 같아질 수 없죠. 그건 가상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관광사 요즘은 뭐 AR, VR, XR 뭐 난리죠. AR, Augmented Reality, VR, Virtual Reality, XR, Expanded Reality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근데 결코 현장에서 보는 것과 느낌은 다르다. 고로 관광은 망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교수님 지금 망하잖아요. 예, 이건 관광 자체의 요인이 아니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보세요. 전쟁 나면 관광이 어디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관광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저는 간단히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빼라고라 220페이지 중간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관광 비판론적 시각, 이건 중요하거든요. 관광이 가져오는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 관광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관광 사회학 시간에 더 할 건데, 여기서는 그 밑에 남북 관계, South North Relationship. 이게 교수님 아니 갑자기 남북 관광 관계 김정일이 옵니까? 김정은이 옵니까? 김일성이 옵니까? 6.25 전쟁이 났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관광에서 남북 관계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구 전체를 봤을 때 북반구는 유럽이 있죠. 그죠? 미국 있죠. 남반구는요. 주로 오세아니아도 있습니다만 아프리카, 남미. 그들의 공통점, 북쪽은 잘 살아요. 남쪽은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나라로 관광을 가죠. 그죠? 근데 그게 거의 지금 바뀌지를 않고 있잖아요. 가난은 항상 가난해요. 노력을 하지만. 지금 오미크론, 그것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물론 백인들의 나라이긴 해요.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는 흑인이죠. 넬슨 만델라라는 그 대통령이 나왔던데요. 중요하긴 한데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 있다가 이제 독립이 되고 쫙 하면서, 독립은 원래부터 했었고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여전히 국민의 대다수는 가난해요.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지금 새로운 백신이 코로나가 새로운 코로나 균주가 나오는 거는 결국 선진국들의 문제다. 니들이 백신을 몇 개씩 입도산매해서 미리미리 사갖고 2차, 3차 추가 접종까지 하는 동안에 가난한 나라는 한 번도 제대로 못 맞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변이가 생기고 그 변이가 부자 나라로 옮겨가는 거죠. 아마 이제 좀 지나면 이게 또 몇 차례 오미크론 아니라 6미크론, 7미크론 몇 개씩 더 나오고 나면 그제서 이제 정신 차리고 나눠주려고 하겠죠. 지금은 안 나누죠. 왜?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이론상으로는 나눠주는 게 맞는데 만약 내가 당사자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까요, 대구요. 대구 시민도, 여러분 중에는 대구가 집인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대구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서울의 호텔에서, 제주의 호텔에서 안 받겠다는 거죠. 왜? 니네 받으니까 다른 손님이 싫대. 그러니까 오지 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불법이에요. 법으로는 막을 수는 없죠. 개인의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관광에서 남북 문제란 북반구에 잘 사는 나라가 남반구에 못 사는 나라로 간 거예요. 그게 뭐 문제인데요. 부자 나라가 가난한 데로 가서 구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남반구에 있는 관광에 종사하는 국가들이 북쪽에 맞추는 거죠. 자기네 전통을 버리고 북쪽 스타일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호텔의 온돌방은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 식으로 북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화장실도 바꾸고 음식도 바꾸고 그들의 취향에 맞춰서 점점 자기 고유의 특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게 관광에서 남북 문제예요. 근데 이건 옛날부터 이거 있었는데 이게 없어질지를 않아요. 없어질 수가 없죠. 왜? 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죠.
돈.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권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구조가, 꼬라지가. 우리가 기대하는 건 부자가 조금 더 당신들 부자니까 양보하라. 그럼 상당수의 부자들은 또 양보를 해요. 근데 일부 부자들은 왜? 네가 놀고 먹을 때 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그게 웬 죄인데 왜 나한테 세금 많이 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치력과 민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 하고요. 맨 밑에 보면 관광객이 섬에 날아오면 우리는 막 또 카누하고 카누 짓고 뭐 옛날 이 책에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다른 책에서는 뭐를 얘기하면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서는 성년식이라는 거 있어요. 성년이 되면 성년에 도달한 남자아이들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닷가 절벽 꼭대기에 올라서 새끼 줄 메고 바다를 푹 뛰어드는 그런 거래요. 번지 점프식으로. 옛날부터 그게 이제 그 용기, 그다음에 성년이 됐을 때 남자로서 해야 할, 그러니까 남녀를 나눈,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남자로서 해야 할, 그래야만 진정한 남자로 인정하고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다가 관광객이 탄 버스가 오면 전부 다 또 기어 올라가서 점프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 하다 죽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 짓을 하는데? 그래야 돈을 버니까. 참 슬픈 현실이에요. 슬픈 현실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경험 속에서 과거의 경험, 내가 공부한 것에, 내가 연구한 것에 관한 경험을 지금 대학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받아들이거나 말거나는 여러분들의 몫이죠. 아까 과제를 미리 내놓은 것도 그렇죠. 수업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과제 안 내신 분을 계속 안 내요.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왜 감사하냐고요? 성적 내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많은 제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들을 끌고 가려고 있는 님 없는 님 다 있거든요. 한 5, 6년 지나 보니까 그게 삽질이다. 안 오는 사람은 내비두고 그 에너지나 그런 것들을 하려는 사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쏟아라. 제 철학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훌륭한 교수님은 아니에요. 저 스스로 그렇게. 그러나 가르치는 교수는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가르칠 거고요. 자, 됐죠? 그러니까 남북 문제는 어렵죠. 지금 근데 관광 말고도 남북 문제가 또 생기고 있죠.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탄소 배출이요. 기후, 지구 온난화, 탄소 배출하면 안 된다며요. 하지 말자며요. 지구가 아프다며요. 주로 탄소 배출을 했던 나라들은 지금 선진국, 그들이 석탄 발전소 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하면서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지구가 그래요. 못 산 나라는 이제 석탄 발전소 세우고 막 하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마. 그럼 얘네들은 다시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심각한 문제예요. 됐습니다. 자, 그게 이제 관광 비판론, 관광 옹호론 두 가지가 있어요. 옹호론은 뭐 관광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고, 비판론은 이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 뒤에 가면 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관광의 사회적 효과 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221페이지 가면 관광의 사회적 효과 위로 두 번째 문단, 그동안 관광학의 어쩌고 저쩌고 보면 밑으로 하나 둘 셋 줄. 그러나 94년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관광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관광의 출발은 경제학자가 먼저 했다고 그랬죠. 이탈리아의 경제학자가 이탈리아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쓰느냐, 그걸 연구하기 처음이었어요. 관광학이라는 자체가 없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994년도 수업 시간에도 성매매 금지법을 사례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거 생각나시죠? 서울의 이태원 같은 데요. 그런 것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가이드가 이태원에 호텔 잡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얘기를 했다. 교수님 전 그건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할 수 없어요. 다 했어요. 됐고요. 1994년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정부의 인식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냐면 관광이 돈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거.
이게 굉장한 변화죠. 그 전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의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소비하면 거기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사는 걸로 했거든요. 그게 후진국형 관광입니다. 후진국형 관광입니다. 그리고 94년을 계기로선 이제는 그거보다도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왜?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잖아요. 그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여가를 잘 보낼 수 있게, 여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그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선에는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교수님, 우리 그렇게 부자 나라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해외 나가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걸 느껴져요. 지금은 그냥 절 믿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파키스탄이나 네팔이나 그런 데 가면 7살, 8살짜리가 나이키 공 바늘 끼고 있죠. 또 이디오피아에 가면 11살짜리가 학교는 안 가고 커피 따고 있죠. 우리는 11살짜리가 공장에 다니는 얘기는 못 들어봤죠. 70년대는 그랬어요. 1970년대 전태일 열사 나오고 그럴 때 그 쪽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미싱이라고 그러죠. 재봉틀 돌리면 그 먼지나 그런 거 먹고 일찍 죽고, 공장에 출근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때는 지금은 아마 야간 고등학교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 야간 고등학교에서? 낮엔 직장 다니니까. 그리고 공장 자체 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삶의 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국민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관광이 못 산 나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선진국도 자체적으로. 어저께는 제가 촬영을 안 했던 게 오후에 시청에 회의가 있었거든요. 시청에서 심사하는 거, 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에서 그 뭐 하는 걸 갖고 심사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똑같은 맥락이야. 맨날 외래 관광국을 위해서 무슨 뭐 부산의 산동네 달동네에다가 건물 이쁘게 칠하는 것만 하지 마라. 그래봐야 외래 관광에 잠깐 왔다가 가고, 결국은 그렇게 사람 많아지면 원래 그 동네에 살던 원주민들만 쫓겨난다. 그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외래 자본이 들어와서 스타벅스 생기고 뭐 생기고 원래 거기 살던 주민들은 쫓겨나는 겁니다. 원래 살던 사람 쫓아내려고 관광하는 건 잘못된, 그건 과거예요. 과거. 그죠? 주민들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저께도 한 게, 축제도 어저께도 주로 80% 90%가 관광객 유입시키는 그거거든요. 발상을 바꾸자. 축제라는 건 주민들이 즐겨야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즐기려면 락 페스티벌도 부산 시민은 뭐 입장료를 반값으로 해준다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피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거 뭔데? 우리도 그래서 오는 거죠. 근데 못 사는 동네일수록 관광이 따로 놀죠.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지금 보면 감천 문화마을, 흰여울마을, 여기 뒤에 가면 안창마을 있죠. 우리 기숙사 뒤에 가면 보여요. 하늘기숙사라고 저 꼭대기 진짜 우습게 생긴 그 건물 뒤로 가면 안창마을이라는 거 보이거든요. 그 신발 안창처럼 밑창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창마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의 피난 온 부신 분들이 대대로 거기서 살다가 그냥 눌러 앉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올바른 관광의 형태가 아니에요. 관광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조금 확장을 하면 공정관광이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배울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관광으로 인한 이익이 그들에게 그래야 그들이 관광에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부하죠. 그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관광은 우리도 어느 선진국 반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다. 해외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현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저께 심사하러 갔다 어저께 들어가면 토론회가 돼버렸었던 것 같은데, 1시간이면 끝날 걸로 알고 있다 2시간씩이나 해버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관광 정책을 사회 문화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일어나 문화 관광, 환경 친화적 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